당신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던 것, 그건 운이고 배경이지 당신의 선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채 그렇게 살아오다 그렇게 죽는다면 그때부터는 당신 책임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셨나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불편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세이포스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뇌가 생존 중심으로 발달하며 그 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난했다면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당신 뇌의 설정값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뇌는 다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회로가 더 민감하게 발달하고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늘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요.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오늘 저녁밥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생존 본능에 최적화된 아이는 커서도 단기적인 쾌락을 좇고 장기적인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지금 습관은 과거의 환경이 만든 뇌의 산물. 심리학자 브루스 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습관이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뇌 구조를 형성한 생존 본능의 결과다. 당신이 왜 욜로 소비를 반복할까요? 왜 자기 개발보다 소확행을 택할까요? 왜 부자들의 조언을 들으면 짜증부터 날까요? 그건 당신 뇌가 생존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뇌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건 무죄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유죄가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부자였다?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 금수저였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가 어릴 때 겪은 일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학교에선 따돌림 당했으며 침대 밑에 숨어 지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머스크는 책을 읽었고 상상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처가 지금의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된 겁니다. 어릴 때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는 선택입니다. 가난은 유전되지 않는다. 단 생각은 유전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돈은 더럽다, 부자는 악하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같은 비합리적 사고 패턴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그대로 뇌의 연결 구조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도 돈을 멀리하는 뇌로 살아갑니다. 그 아이가 커서 자기 자식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돈만 보고 사는 사람 되지 마라. 행복이 돈이냐? 결국 생각이 유전되고 그 생각이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진짜 유전자는 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난은 시스템이 아닌 신호다. 나는 가난하니까 정부가 뭔가 해줘야 한다. 이 나라는 부자들만 살기 좋게 돼 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자도 같은 세상에 삽니다. 같은 법, 같은 환경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환경을 해석하는 뇌의 패턴이다. 같은 위기를 기회로 해석하는 사람, 같은 실패를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차이가 결국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워렌 버핏도 원래 가난했다? 버핏이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미국 네브래스카의 평범한 중산층 지역이었습니다. 버핏의 아버지도 사업 실패로 집안을 기울게 했고
버핏은 6살부터 껌을 팔고 11살엔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돈에 눈을 뜬 건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현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뇌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조를 이길 수 있을까로. 진화론 관점에서 본 가난의 선택. 인간은 본능적으로 당장의 생존을 중시합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수백만 년간 학습된 방식이죠. 가난한 환경은 이 본능을 자극합니다. 미래의 부보다 지금의 안전, 장기 투자보다 즉시 만족.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은 평생을 생존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난한 뇌를 가진 채로 태어났더라도 미래를 훈련할 수 있는 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1차전은 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말합니다. 뇌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매일 훈련할 때 바뀝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훈련이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계획 능력과 절제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훈련을 멈출 때 그때 진짜 유죄가 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무죄, 가난하게 죽는 건 유죄이부. 커피 하나로 세상을 뒤집은 남자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를 만든 하워드 슐츠는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집에는 온수조차 없었고 아버지는 평생을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보고 결심했다. 나는 절대 저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대학을 나왔고 커피숍에 입사한 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에스프레소 문화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그가 만든 스타벅스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문화를 파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말합니다. 나는 가난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 가난을 원료로 썼다. 나는 지독하게 불행한 아이였다. 오프라 윈프리. 어릴 적 오프라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머니 집에서 청가당난 이불 속에 누워 라디오를 들으며 꿈을 꿨습니다. 성폭행, 학대, 임신, 유산까지. 그녀의 유년 시절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오프라는 자주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상상했다. 마이크를 들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내 모습을. 그 상상이 그녀의 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법은 뇌를 새로 세팅하는 것뿐이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의 총량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은 완전히 선택 가능하다. 불행했던 유년 시절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위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크 해머 교수는 의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모방 훈련이 가난한 뇌에 가장 강력한 변화 자극을 준다고 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실전 가난을 끊어내는 5단계 훈련법. 1. 가난한 언어를 없애라. 난 원래 이래, 우리 집은 안 돼, 어차피 못해. 이 말들이 뇌회로를 패배회로로 고정시킴. 긍정이 아니라 무표정한 중립 문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 2. 매일 30분 부자가 된 자신을 상상하라. 하버드 연구 결과
이 훈련만으로도 전전두엽 활성화, 실행력 향상, 불안 감소. 3. 소비 습관을 바꿔라. 오늘을 위한 소비에서 미래 자산을 위한 지출로 단기 쾌락을 체크리스트 기반 만족으로 대체. 4. 부자의 일상을 따라하라. 워렌 버핏의 루틴, 일론 머스크의 시간 관리법, 제프 베조스의 의사결정 패턴을 모사하는 것. 뇌는 실제 경험과 시뮬레이션을 구분 못함. 5. 가난한 사람과 시간을 줄여라. 하버드 연구 주변의 소득 수준은 당신의 미래 기대 소득에 결정적 영향. 생각, 말투, 행동이 전염됨을 인정해야 함. 부자와 빈자의 뇌회로는 어떻게 다른가? 예일대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두려움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실패를 공포로 인식, 행동 마비. 부유한 사람 실패를 피드백으로 인식, 반복 시도. 같은 자극이지만 받아들이는 뇌의 회로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유일한 부자의 가능성입니다. 구글 창업자 라리 페이지는 결핍을 활용했다. 라리 페이지는 어릴 적 컴퓨터 공학자인 부모 아래서 자랐습니다. 겉보기엔 유복해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친구도 없고 매일 혼자 컴퓨터를 만지며 상상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회성이 없었다. 그래서 구글은 인간관계 없이 원하는 것을 찾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의 결핍은 무기가 됐고 그 결핍이 불을 만든 것입니다. 결핍을 탓하지 않고 활용한 사람들이 가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회로로 살고 있는가? 당신이 오늘도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아, 진짜 인생 뭐 있냐? 그 말 한마디가 당신 뇌를 다시 가난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복하는 말, 어울리는 사람, 쓰는 돈의 방향이 당신 뇌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꼭 자각해야 합니다. 결론, 가난하게 죽지 않기 위한 유일한 조건.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환경에서 살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을 환경 탓에 묻어버린다면 당신은 결국 유죄가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기회는 뇌를 바꾼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당신의 사고를, 당신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